지난 이야기. 점점 끝을 향해 가는 루이 14세. 그는 죽기 전 마지막 할 일을 마친다. 그건 바로 자신의 후계를 정하는 일. 이미 증손자 루이가 있지만 그 이후의 사태도 대비해야 했다. 그는 프랑스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를 취한다. 자신의 사생아 오기스트와 알렉산드르를 왕위 계승자로 올린 것이다. 모든 건 본인이 낳은 자식만을 위한 일들이었다. 루이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 특히 자신의 조카를 불신했다. 그는 혹여 조카가 증손자를 죽이지는 않을까 불안했다. 남도 아니고 자신의 사생아는 믿으면서 조카는 믿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조카를 억압했다. 조카를 자신의 사생아 딸과 결혼시켜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고, 오기스트도 반기 가문과 결혼시킴으로써 부족한 정통성을 확보해 주었으며 유언장까지 손대 조카를 견제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식의 안위만을 위해 내린 결정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1715년 마침내 루이 14세가 죽고 루이 15세가 즉위합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그동안 잘못된 정치로 국가를 공경에 빠뜨린 왕이 죽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죠. 한편 귀족들은 몹시 분주했습니다. 마침내 선왕 루이 14세의 유언장이 발표되었는데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공동섭정, 어린 왕이 장성할 때까지 통치권은 필리프가 막되 양육권은 오기스트가 맡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 가장 당황한 건 단연 필리프였죠. 왜냐하면 큰아버지가 자기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다른 것도 아닌 루이를 잘 부탁한다 였거든요. 잘 부탁한다더니 이렇게 자신의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프는 눈앞이 흐려졌죠.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사실 몇 가지 짚히는 점은 있었습니다. 필리프가 루이 14세의 동생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의 아들임은 앞서 살펴봤죠. 필리프 샤를, 이게 그의 진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샤르트르 공작 또는 프랑스의 손자라고 불렸던 그는 왕실 자손 중 제법 총명했다고 합니다. 천재 소리까지는 듣지 못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필리프는 어린 시절부터 큰아버지인 루이 14세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왕실의 체계적이고 복잡한 교육도 군말 없이 잘 따랐다고 하죠. 그러나 몸 쓰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는데요. 아버지도 큰아버지도 사냥꾼에다 타고난 춤꾼이었는데 그에 반해 본인은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이는 왕족으로서 매우 치명적이었죠. 대대로 프랑스 왕실은 왕족들이 군대의 지휘관을 역임해왔거든요. 특히 부르봉 왕가의 반기 가문 중 콩대와 방동 출신 장군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시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부르봉 오를레앙 가문의 일원으로서 공적을 세워야 했죠. 다행히 그는 무난한 군 생활을 보내요. 정말 많은 전투에 참여했죠. 물론 명군들 밑에서 위관급 장교로 활동했기에 세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가 흡족할 정도의 준수한 실력을 뽐냈다고 해요. 문제는 그의 이러한 애매한 성과가 도리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죠. 남 평가하기 좋아하는 귀족들의 습성상 그가 활약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다른 왕족과 비교 대상으로 등장한 겁니다. 일부는 그가 콩대공 루이 2세의 뒤를 잇는 프랑스 최고의 명장이 될 거라 떠들었는데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었죠. 금방 말했듯 아직 그럴듯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그에게 이러한 비교 자체는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왕족들은 그를 향한 적개심을 드러냈고 일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불탔으며 끝끝내 루이 14세 귀에까지 전해져요. 국왕은 즉시 모든 왕족들을 불러들였죠. 필리프는 이날로 궁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자신이 그런 소문을 흘린 것도 아닌데 일단 배척하고 보다니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죠. 사실 그는 이미 충분히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본인의 공적만큼이나 입지가 애매했거든요. 시작은 좋았죠. 국왕의 조카로 태어나 무슈의 아들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랑 도팽이 연달아 아들 셋을 낳으면서부터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죠. 누가 봐도 왕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모두 그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루이 14세도 자신이 다 큰 뒤로는 그동안의 총애를 거두고 제 자식 이뻐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에 그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을 느꼈죠. 마침내 그는 착한 아이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해만 느니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가길 몇 년,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701년 무려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해가 다가왔죠.
필리프는 그간 온갖 수모를 겪고도 참았어요. 루이 14세가 자신을 차별하고 더러운 사생활와 결혼을 종용할 때도 꿋꿋이 감내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죠. 때는 1701년 6월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국왕과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뜸 국왕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면박을 줬죠. 네 아들 놈은 어찌 멀쩡한 아내를 놔두고 왕이라도 되는 것 마냥 첩을 끼고 다니느냐며 나무랐어요. 실제로 필리프는 결혼 후 셀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맞다나 후계 생산에 소홀함은 없었죠. 결혼한 그 해부터 아내가 임신이 가능한 한 끊임없이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운이 따라주지 않아 8을 낳고도 아들은 하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왕에게 이렇게 대꾸했죠. 그 아내의 결혼 지참금이라도 제대로 내놓고 뭐라 하시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 제대로 먹였어요. 왕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대가로 200만 리브르와 팔레루아야를 주기로 약속했었죠. 또한 이미 죽고 떠난 왕비 역시 스페인이 끝까지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았기에 사실상 국왕 부부나 아들 부부나 똑같다며 비꼰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불같이 화를 냈죠. 그리고 다음날 치명적인 뇌졸중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프랑스 의학사학회의 회장 로저 르리에르에 의하면 그의 사망 원인은 과식과 운동 부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올가매온 형이 이제는 아들까지 마음대로 휘두를 한 것에 대한 화병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필리프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샤르트르 공작에서 오를레앙 공작이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죠. 앞서 살펴봤듯 루이 14세는 이 전쟁에서 벼랑 끝까지 몰려요.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돈이든 병력이든 급한 대로 다 끌어다 썼죠. 마침내 필리프를 중용하기에 이르러요. 이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진 큰아버지의 콧대를 꺾어낼 마지막 찬스였죠. 비록 필리프는 토리노 전투에서 오이겐을 만나 고초를 겪고 말아요. 그럼에도 이후 스페인에서 지휘관으로 활동하며 꽤나 큰 공을 세워냅니다. 그의 화려한 복귀에 궁정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죠. 또다시 그를 향한 견제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펠리페 5세도 동참합니다. 당시 펠리페는 카를 6세에게 밀려 마드리드를 떠나 있어야 했죠. 이때 스페인에 남아있던 프랑스 귀족들이 모여 한 가지 대화를 나눴어요. 만약 펠리페에게 병고가 생길 경우 누가 스페인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이미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펠리페가 후계를 낳지 못하면 그의 동생 샤를이 그 뒤를 잇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자리에 필리프가 있었다는 게 화근이 돼요. 그에게 아첨을 떠는 자들이 당연히 프랑스의 손자인 필리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했죠. 잘못하면 국가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는 지난 교훈을 전부 잊었습니다. 그리 된다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며 답하고 말았죠. 그의 폭탄 발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특히 필리페의 측근으로서 부귀와 영달을 누리고 있던 우르생 공주가 필리프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저격수 역할을 자처합니다. 결국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 간 외교 문제로 불거졌고 루이 14세의 중재로 소강되었으나 이후에도 펠리페를 포함한 왕족들은 끝까지 그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의심에 불을 지피는 일이 발생해요. 그건 바로 왕세자와 왕세손의 연이은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랑도팽부터 베리 공작 샤를까지 총 4명의 왕위 계승자가 연달아 죽어나갔죠. 하필 이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이가 본인이었기 때문에 공연한 의심만 사게 되었어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행히 그의 경솔했던 발언은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했죠. 그렇게 한참 숨죽여 지내기를 몇 년, 갑자기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위중하다던 큰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요. 그는 즉시 국왕의 침소를 찾았죠. 큰아버지는 지그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건넵니다. 필리프야, 네가 내게 충성했던 것처럼 어린 루이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 눈치 빠른 필리프는 큰아버지가 자신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음에 단번에 알아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러겠노라고 답했죠. 루이 14세는 그제서야 흡족해하며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는 드디어 큰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인정받았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자신만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루이 14세가 승하하고 루이 15세가 즉위했으며 선왕의 유언장이 발표되었어요.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는 들으라. 그대는 앞으로 어린 왕 루이의 공통섭정으로서 맨 공작 루이 오기스트와 함께 왕국을 번영시키도록 하여라. 큰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